하니 고하니 떨어지지 마요. 고점에서 물렸어요. 울고 있어요. 하니 고하니 물타기 가져요. 행복하게 골라줘요. 나 사랑했던 삼전이.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맞아. 우리가 어떻게 고점을 다시 탈환을 하느냐. 어, 오지를 점령하라 하겠죠. 맞아. 그치.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체는 미국에도 있고 뭐 홍콩에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들 뭐야? 레버리지의 민족 아닙니까? 그치. 그 레버리지의 민족한테 레버리지를 준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지. 도박판이 되는 거야, 도박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레버리지 상품 거래만 하니까 이게 이 지경이 난 것 같거든요. 레버리지의 죄는 없어, 내가 느끼기에. 근데 그거를 한국 정서 레버리지 민족한테 그 준 게 문제 아닌가. 그치. 그래서 약간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닥 월 차트입니다, 여러분. 코스닥 월. 이게 중요한 게 저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최근 3개월간 거래량을 봤을 때 진짜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레버리지 출시 후 거래량이지. 이게. 월로 보면은 거의 뭐 7월 달은 거래량이 없죠, 코스닥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레버리지로 거래량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사실은 생태계거든요, 생태계. 다 각자 맡은 역할이 하는데, 레버리지가, 우리 황소개구리도 사실 걔네가 원래 사는 데서는 생태계 교란종이 아닌데, 우리나라 와서 돼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다 잡아먹으니까 생태계 교란종이 된 거잖아요. 레버리지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 거래량을 반 이상 작살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증시에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지금 반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 누가 받겠냐고요.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면은 계속 떨어지면 더 손절매 나오고 그다음에 그 레버리지 리밸런싱도 하고 되다 보니까 줄줄 떨어지는데 개인들 거래량은 점점 줄어. 매월 갈수록. 왜? 다 레버리지로 가버리니까. 코스피도 한번 봐줘. 코스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월로 보면 거래량이 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거래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연스러운 여러분 조정의 개념을 볼까요? 조정의 개념. 자, 일단 주가가 1월부터 5월 달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랠리를 이렇게 쭉 줘. 쭉 올라가 주가가. 그다음에 한 적정 주가 한 20-30% 밑에서 나 저거 안 먹고 조정 안 할래. 라는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가 확정적으로 물량을 예를 들면 10만 주를 던져.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나와야 하는 물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1월 달에 사는 애 안 사겠죠? 대신에 같이 따라서 매도하지는 않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올라와서 확정적으로 10만 주가 나와서 이렇게 천천히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단타 치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등락을 먹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떨어지는데 이렇게 등락을 먹고 이거 단타를 막 서로 간에 거래를 해. 그러니까 이 10만 주의 매도세가 이런 개인들한테 막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 너 일단 나 줘. 내가 한 2-3% 떼게 해볼게. 그치. 막 이거를 계속 가서 이게 부스러뜨려요. 이 거대한 10만 주라는 물량을 이 여러 명들이 달려갖고 이거를 갉아먹어. 개미지 진짜. 그치, 개미지. 진짜 개미가 막 부스러뜨려서 막 갉아먹고 지들끼리 부스럼을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손바뀜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조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거래를 막 하면서 거래량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막 이제 이걸 다 뜯어먹었고 지들끼리도 막 놀아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지들끼리 노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 확정 물량 10만 주가 나오는 게 우리한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 부스러뜨리는데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부스러뜨려요. 2분기 실적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에 공백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공백 상태.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요. 왜냐면 실적 보고 움직이려고. 근데 이 개인들은 이렇게 계속 서로 단타치고 이 승부를 서로 막 카드 게임을 존나 돌리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막 서로 간에 치열하지. 치열한 싸움, 가위바위보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얘는 다 부스러져서 시장에 퍼지고 이 퍼진 게 개인들 손에 있다가 실적이 잘 나고 조정을 받았으면 한 50%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실적 보고 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투자자들이 물량을 죄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물량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분기 실발하고 올라가는 게 원래 평년 우리가 많이 보던 케이스죠. 우리랑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 알 거예요. 그치. 조정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평년대로 굴러가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점에서 한 20%에서 30% 내외에 거기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 거기서 개미들이 부서뜨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편들은 20%를 남기고 나왔고 20% 30% 내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위까지 계산하면 한 50% 이상 먹을 게 남기게 되고 그거를 2분기 실적 보고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2분기 실적 때 올라가는 게 평년 시나리오가 되는 거지. 근데 이 2분기 1분기 2분기 요 사이 구간에서
전설의 레버리지가 등장해.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가 딱 등장한 거예요. 이 보스럭치에서 개미들 수싸움 하고 있던 애들이 도파민이 터지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안 되지. 글로 가야지. 여기 이 판은 재미가 없다. 나는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 코스닥 코스피의 그 전 종목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런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거래량이 막 터져. 막 폭발을 하거든요. 그치. 거래량이 진짜 막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놀던 애들이 다 가니까 우리 본주의 생태계가 무너진 거죠. 한 축이 원래 이제 조정을 담당하고 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나는 간다. 바로 하이닉스 레버리지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얘 봐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품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문제가 많이 안 돼. 근데 한국은 문제가 되는 게 진짜 걸로 다 몰려가.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식을 사지 않아. 주식을 안 사고 다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그러면 이제 평년같이 자연스럽게 조정 구간에 들어가죠.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때 느꼈던 점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조정이 격하게 올 수는 있겠다. 그게 어디? 고점에서 한 30%? 어쩌면 살짝 더 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년대로 계산을 한 거야.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 하이닉스 주식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은 국가 비중이 너무 커졌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그러면 줄여야 되면 어떻게 줄이면 매도가 나오겠지. 매도 나와야지. 그럼 얘는 이제 외국인도 그래 조정에 가자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10만 주 하이닉스 덕후겠죠. 100만 주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개미들 부스럭티를 이렇게 100만 주로 부스럭티를 이렇게 딱딱딱 해쳐서 자기들끼리 놀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야. 8, 90%가. 어디로 사라졌어? 레버리지로. 레버리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충격파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충격파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수직으로 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그랬어요. 평년과 다른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우리가 계속 이랬잖아요. 이게 떨어지고 여기서 매도가 매수세를 부르네 이제. 원래 그래. 주식이 떨어지면은 손절 라인이 있어요. 매도가 매수세를 부르고 나중에 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은 계좌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증시 생태계의 역할이 이 100만 주를 부스러뜨렸던 개인들이 다 없어지고 레버리지에서 이거 서로 간에 더 치열해졌어. 그러니까. 2배로 더 치열해졌어. 2배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다 노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논다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 100만 주 막아야 되는 물량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평년에는 그걸 갖고 놀았는데 그치. 지금은 그 레버리지를 갖고 놀면 여기 무주공산이 돼버리니까 그 쿠션이 없이 낙하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우리 투자자의 역할은 물량을 죄는 역할이지. 이미 저 아래서 샀기 때문에 물량을 죄는 역할이지 저걸 부스러뜨리는 역할이 아니거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안 팔리다 보니까 더 가속화돼서 막 손절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꽂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황했어요. 이거 뭐 금융위기가 온 거야. 금융위기랑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가 22년 코스로 가느냐 아니면 뭐 코로나 코스로 가느냐 요게죠. 코로나는 왜냐면 쇼크 왔다가 먹고 올라간 거라 반등한 거고 22년도는 아예 버림받았거든요. 이 쇼크 온 다음에. 그래서 22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만약에 내년까지 쇼티지가 계속 된다는 가정하에 22년도 코스로 가면 올해는 그냥 여기서 좀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가서 좀 끝난다 그냥. 그치. 22년 코스. 애들이 주식을 안 산다. 메모리 주식을. 그래서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내년 1월부터 올라가거든요.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내년 1월부터 되게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2차 전지가 여러분 우리 대전 때 그 22년대 23년도에 터졌잖아요. 그 코스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안 좋은 나쁜 코스. 나쁜 코스는 내년 1월부터 올라갈 거다. 왜냐면 올해를 다 버리게 된다는 게 나쁜 거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코스는 코로나 코스. 이렇게 쇼크가 됐지만 정부가 매수세를 만들어줬죠. 이렇게 정부랑 자사주랑 해서 매수세를 만들어줘가지고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쭉 밀어쳤잖아. 그 매수세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쇼크가 왔을 때 사람들이 손들어 버리면은 22년 코스로 가는 거야. 그치. 근데 매수세가 생기면 올해도 아직 게임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여러분 우리 샌디스크 6개월 만에 7배가 8배 올랐잖아요. 맞아. 지금 뭐 3,000달러까지 뭐 2배 좀만 오르면 돼. 5개월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쫓기지는 않아. 일단은 이게 제일 베스트 코스죠. 자 그러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코스의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키옥시아 실적 발표 봤나요? 자사주 매입을 했죠. 5.5%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3천만 주인가 이렇게. 그 고점에다가 키옥시아 주가를 봐봐. 자 저기 위에서
그 대주주가 지분 50%가량을 던진 거예요. 그거를 블록딜로 일본 기관들이 개미야, 여기다. 블록딜로 나 3% 전, 1% 전 이렇게 떼먹은 거야, 이렇게 막. 워낙 크니까 50%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아마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하이닉스 견제를 하려고, 왜냐면 하이닉스가 이제 대주주가 됐잖아요. 견제하려면 기관 물량이 많아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기관이 냠냠냠냠, 일본 연기금이 냠냠냠냠 해서 떼서 이제 50%를 소화한 거고, 좀 과식해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레버리지 민족이 이제 수직으로 낙하하다 또 보니까. 한참 또 먹여줬지. 예, 먹여줬으니까 얘네가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뭐, 3천억 소송 겨우 3천억 걸렸다고 무섭습니다! 뭐 하는 것 같잖아. 그치. 가뜩이나 채있는데. 채있는데. 그러니까 쟤네 탐욕을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민족이 딱 터트려준 거지. 그러니까 조정이 원래 조정으로 가야 되는데 조정하면서 터져버린 거야. 왜냐면 아무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 컨콜에서 그랬죠. 그 기관들이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 힘듭니다. 전환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야. 일본 애들은 되게 힘들단 말은 전환이 어렵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사주를 빠른 속도로 타격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8월 3일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저 물량을 타격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그게 한 지분 5%가량 된대요. 뭐 낮은 거야. 뭐 7조 정도. 정광석화처럼 타격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인스럽지 않아. 그치. 월요일부터 사겠대. 그러니까 나 사실 일본이 이렇게 사줬까지 할 줄 몰랐어. 일본은 거의 자사주 안 사주거든요.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월요일부터 타격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8월에서 10월까지 사겠대. 그러니까 맞아. 그러고 나서도 이 정도로 전환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되문이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경인지 그러면은 다음 분기 실적 때도 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5% 막 그러니까 내 말은 매수세가 있다라는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코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이 매수세가 자사주 매입이 있어. 근데 1% 아니야. 뭐 5% 사고 또 10월 11월 시적 발표 때 또 5% 사봐. 그럼 10%를 벌써. 그럼 크지. 크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급반등 주지, 그러니까 급반등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급반등이랑 내 생각하는 급반등이 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내 급반등일 텐데. 그게는 그냥 여기서 조금 예를 매물 소화 반등. 10월, 11월 이렇게 살짝 우상향 한 다음에 11, 12 밀고 올라간다. 요게 내가 생각하는 반등이고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수직 반등은 아니지. 상상상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올해 적정가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스. 그 2022년도는 오래 못 가고 2027년도 되면은 한 번에 1월부터 랠리 주기 시작. 그렇게 간다. 급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급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사람들이 다 만약에 11월 달도 쇼티지 유지된다 그러면 눈이 뻘개져서 탐욕에 침 흘려서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치. 내가 저거 대박나겠다. 2차 전지가 20년 때 말이 그랬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빈이 1월 되자마자 막 미친 듯이 에코프로랑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 코스 아니면 코로나 코스. 쇼크가 있었지만 매수세가 있다. 정부를 비롯해서. 잠꼬대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지금 잠꼬대하고 있어요. 드디어 대망의 핸드 실적. 자사주 좀 해줘라. 지금 많이 힘들어. 난 준비됐어. 난 자사주 받을 준비됐다. 난 준비됐다. 빨리 얘기해. 나 준비다 하고 이렇게 앉아있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일단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수고했다가 다들 머리 한번, 고생했다. 한번 쓰담쓰담 해주면서. 진짜 저번 주는.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요. 왜냐면은 금융위기급 충격은 정신적 스트레스 엄청 크거든. 여러분 다들 진짜 고생했다 하고 머리 쓰담쓰담 해주면서, 한번 다음 주도 괜찮은 거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또 다음 주에 별일 없이 주말에 만나는 길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